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범으로 몰렸습니다. 억울하게요. 그런데 그 수사를 세상 그 누구도 다시는 안 봐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로 갈지 말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검사 출신입니다. 하지만 오늘 검사 편 들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조직도 똑같이 감시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경수완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게임 아이템 같죠? 경수완독. 근데 이거요, 생각보다 여러분 인생하고 정말 가깝습니다. 경수완독 풀면요,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구조는 이러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에 넘깁니다. 이걸 송치라고 합니다. 검사가 그 기록을 봅니다. 근데 검사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경찰한테 이 부분 더 채워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완 수사 요구라는 겁니다. 경찰한테 다시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수사하겠어 하고 검사가 직접 파고드는 겁니다. 이게 보완 수사입니다. 검사가 자기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친 게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없애자는 게 바로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경찰이 낸 답안지를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는 그 권한을 지우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냐? 아닙니다. 검찰 수사권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건 사실 몇 년째부터 이어져 온 오랜 숙제입니다. 당장 올해 10월이면 공소청이라는 새 체제에도 출범을 하거든요. 그 준비 과정에서요, 쭉 계속 논의돼 오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최근 이 오래된 논쟁에 기름을 확 부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 디테일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경감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초동수사하던 경찰팀이 그 아버지한테 아들 집 주소랑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언제 칠지, 압수수색을 언제 들어갈지, 신상 공개 심의가 언제 열릴지, 뭐 이런 것들을 일정을 다 흘려준 겁니다. 심지어 구속된 아들이랑 아버지가 통화하게끔 연결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 사이에요, 아들 원룸에 있던 증거물, 뭐 리얼돌이랑 휴대폰이 슬그머니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리얼돌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에서는요, 결방용 케이블 타이가 나왔는데 증거를 챙기지도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리얼돌에서 나온 DNA 감식 보고서가 사건을 넘길 때 쏙 빠져버린 겁니다. 빼먹은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걸 단순 살인으로 검찰에 넘겼던 겁니다. 근데요, 검사가 보완 수사로 다시 파보니까 이게 강간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혐의가 통째로 바뀌어서 재판에 넘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랑 경찰이 밥그릇 싸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표면입니다.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건을 다뤄보면서 진짜 느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 검사합니까? 여러분 수학 시험 볼 때요, 답 다 적고 검사 안 하면 꼭 틀리죠. 그런데 그 검사는 시험 본 본인이 하는 것보다 옆 사람이 봐주면 훨씬 잘 걸립니다. 왜요? 자기가 한 실수는 자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실수를 합니다. 저도 했고요. 그래서 문명은 늘 두 번째 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가 잘났어가 아니라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두 번째 눈이 아무 눈에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박에 독립된 눈이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도 내부 감찰 있잖아, 자기들이 거르면 되지 라고 합니다. 아니요, 장윤기 사건이 딱 그 답입니다. 아버지가 경찰 간부인 그 사건은 경찰 내부가 걸렸습니까? 아니죠. 전혀 못 걸렸죠. 오히려 감싸줬죠. 자기 식구 사건을 자기가 검사한다? 그게 바로 자기 답안지 자기가 채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검사가 검사해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검사도 틀립니다. 저도 틀렸었고요. 검사보다 더 나은, 더 독립적인 검산 장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걸로 바꾸면 돼요. 근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더 나은 두 번째 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기존 것을 내려놓는 것과 일단 없애놓고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쪽은 이 부분을 도외시하고 있고 일부러 눈을 감고 있죠. 지금 없애자는 쪽이 그걸 대체할 독립적인 눈을 준비해 뒀느냐, 저는 그걸 먼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검사도 경찰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로 몰린 여러분, 그리고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 이 두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건 밥그릇 문제도 아니지만 더 중요하게는 감정적으로 볼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검찰이 미운 짓 많이 했죠. 무리한 수사, 편파, 시비, 다들 화낼만 합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요, 기관이 밉다고 그 기관의 기능까지 통째로 없애버리면요, 그 기능이 하던 순기능도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장윤기 사건이요,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보안 수사라는 그 경산이 없었으면 아버지가 경찰 간부인 그 사건 그냥 단순 살인 사건으로 끝났을 겁니다. 강간을 노린 계획살인이 묻히고 유족은 진실이 뭔지도 모른 채 재판을 지켜보겠죠. 검찰이 미워서 검사 기능을 없앴는데 그 대가는 엉뚱하게 피해자 유족이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미움은요, 사람한테 내는 거지 안전장치한테 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도 잘 안 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장치를 없앴다고 칩시다. 그래서 부실 수사가 안 걸려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사건이 묻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뭐 없애자고 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몇 년 뒤에는 그 자리에 없는 거 아닙니까? 법을 통과시킨 사람인가요? 뭐 통과되고 나면 아무도
스스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안 지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 텅 빈 책임의 자리를 억울해진 개인이 자기 인생으로 메꾸는 겁니다. 장치를 없앨 거면 여러분, 없앤 뒤에 생길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먼저 답을 내놓고 없애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권력을 누구 손에 쥐어줄지는 정치가 정하겠죠. 그거는 정치의 목이에요. 하지만 그 손이 실수했을 때 다시 봐 하고 말해줄 두 번째 눈이 있느냐, 그건요 정치가 아니라 여러분 안전의 문제입니다. 어느 편도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누가 이기냐 대신에 내가 억울해지면 누가 날 다시 봐주냐로 이 뉴스를 봐줬으면 합니다. 그거 하나만 바뀌어도요 이 논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가 억울한 피해자는 될 여지는 없을까? 나의 진정한 피해를 제대로 구명해 줄 기관이 없어서 억울함을 누가 보전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